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체훈련 심사센터 한우련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저희 이제 설명회가 통합심사 설명회 같이 해서 오전에 이제 일반고 특화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사업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일반고 특화 사업의 또 중요도나 그 사업의 어떤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또 설명회를 마련했다는 점 먼저 사전 공지를 해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기간들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심사에 대한 결과 발표도 조금씩 당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고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외에 교육부의 어떤 두 부처의 사업 목적을 다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일반고 특화 사업을 이미 기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계실 거고 이번에 이제 처음 시도를 하려고 여기 참석하신 기관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통합심사 하시는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고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 실적이 있어야지만 일반고 특화 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특화 사업이 갖는 목적이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사업 신청을 하셔야 되지 일반적인 어떤 통합심사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사업 진행이 어려우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일반고 특화 사업 운영해 보신 기관들 여기 많이 계시죠? 예, 그 일반 통합심사 사업보다 훨씬 운영이 힘드시죠, 그죠? 왜냐하면 그 교육부 사업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학적 관리나 생활 기록 관리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성인들보다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이 없는 기관에서 하게 되면 모집도 사실 쉽지 않을 뿐더러 운영 진행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신 이후에 사업 진입을 하셔야 운영 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업이 3년 차이기 때문에 일반고 특화 사업에 대한 지금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사업 특성화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했던 성과가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용노동부와 연구진과 심평원이 같이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지금 데이터들도 보고 있고 정책 변화에 반영할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여러분들께 좀 사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이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늘 그 심평원에서 계속 안내를 해왔지만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혜택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수기관들이 실제 성과 분석을 해봤더니 취업률이라든지 학생들 모집이나 개설 그리고 운영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일반 기관들에 비해서 높은 성과가 나는 것을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수기관이 선정이 되시면 안정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성과가 유지되실 수 있도록 일단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할 예정인데 대표적인 게 이번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수기관에 한해서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합심사와 동일하게 도입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통합심사에서도 유효기간 연장심사에서 실업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정심사를 면제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우수기관에 한해서는 일반고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과정심사는 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 행정처분을 받았던지 아니면 개설을 아예 하지 않으셨던지 인증 유예가 된 기관들 뭐 우수기관이었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는 우수기관이 취소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그 1년 전에 저희가 운영했던 개설 실적을 본 다음에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한다라는 거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 통합심사도 같은 이제 룰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는 과정 심사만 면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성과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수요 적정성은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 물량이 지역하고 직종별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개설은 됐지만 성과가 높았는지 안 높았는지를 봐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의 평가를 좀 다각화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고 특화 과정에서 이제 성과 평가를 할 때 주로 이제 실업자 전체의 어떤 그 통계치를 가지고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특화 사업이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지표나 모든 데이터들이 일반고에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실적에 맞게끔 이제 포커스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 특화 과정을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특히 고객인 원적교 교사라든지 훈련생 이런 쪽에 이제 만족도 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선정의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적교 교사분들이라든지 학생들 인터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고용 단서 분들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좀 훈련기관들이 잘 같이 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성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3학년의 대상인 일반고 학생들이 미친학을 전제가 돼 있는 학생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학적 관리나 생활 기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과정하고 차별화가 되고 특성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일반고 특화 과정은 거의 맞춤식으로 그 클래스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그 국기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근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면 굉장히 일반인들하고 섞이게 되면 학생들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게 현장의 대부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춤식으로 학생들을 한 클래스로 구성하셔서 교사나 전임 교사나 이런 것들도 잘 배치를 하셔가지고 학적 관리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요리나 조리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칼이나 이런 걸 좀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안전이나 이런 데 노출될 영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나 재해 예방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지표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관리들을 좀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학생들을 운영하시면서 그 일반고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도 탈락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뭐 일반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을 포기해서 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일반고 특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만약에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원적교로 복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이제 학적 관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방문을 해봤더니 실제 학생들을 선발하실 때 그냥 선발하시는 게 아니라 사전 캠프를 좀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뭐 친구 추천이나 학교의 어떤 선생님의 추천이나 부모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왔더라도 실제 그런 캠프를 통해서 뭐 반나절이라든지 이렇게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맞는 이렇게 적성에 맞는 건지를 좀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에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입교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이탈률이 적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의 어떤 재량권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춤화되어 있는 활동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좀 전문가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설명회 자료에 담겨 있지만 5% 이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재량 활동이나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 사업은 취업의 목적도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사회에 어떤 적응을 해 나가는 굉장히 또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프로그램상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 기관들께서는 이미 운영하신 기관들은 많이 이제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신규 기관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기관들은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을
뒤에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특화 사업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지금 그 실적 성과를 좀 보면 한 7,000명 정도 학생이 지금 이 일반고 특화 과정을 듣고 계세요. 전국에서 듣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그 모집률이나 개설률들은 통합심사나 일반 사업에 비해서 좀 높으신 편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의 특성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암만 해도 취업률이 좀 이렇게 높은 성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대했던 수치만큼은 증가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훈련 기간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목적은 취업에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아시고 취업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을 좀 같이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그 주요 이번에 심사 제도를 개선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청 한도수를 통합심사와 동일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특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어떤 역량 기반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과정수를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선정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신청하신다고 해서 선정도 되지 않지만 너무 이렇게 많은 과정을 시도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거쳐서 신청 한도수라는 것을 통합심사와 동일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들은 16년도하고 17년도 중에 가장 운영을 많이 한 개설이 많이 된 과정의 우수 기간은 곱하기 2배, 일반 기간은 1.5배 이렇게 해서 이제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 기관들은 일반 기간은 2과정, 그리고 우수 기관들은 3과정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분석을 해봐도 기관들이 지금 이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직종을 한 번에 많이 운영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당연히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성과 분석을 해서 반드시 그 성과가 환류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설한다고 해서 나중에 인증평가라든지 과정 선정에서 불리한 어떤 조건이 작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운영을 하진 않으시는데 일부 기관들이 이게 좀 특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이 좀 정부 지원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운영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 기관에서 가장 특성화되어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한 20년 동안 이 직업훈련 관계된 일을 해왔는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 사라질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사업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잘 성과가 현장에서 나주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저희 중소기업 핵심 직무가 그런 사업이죠. 연간 한 6, 7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좋은 양질의 맞춤 사업을 제공했는데 실제 운영기관들이 사업주 위탁하고 이렇게 사업이 크게 달라진 점이나 특화된 점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통합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특화 사업은 정부 지원이 많은 만큼 그만큼 훈련 시장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제가 작년 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 특히 여기 학원장님들 오셨는데 학원장님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자녀와 같은 연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듯이 사업 운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항상 드린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처음으로 일반고 특화 사업에서는 도입을 합니다. 다만 우수기간에 한정해서 일단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기간이라고 하면 2016년도에 우수기간으로 지정된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들에 한해서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받고 마지막 최종 선정은 인력 수요를 돌려서 성과가 높으실 때 최종 과정 진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그 세 번째 사항은 그 수요 분야를 좀 확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고 특화 사업의 이제 모집 정원이 교육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조금 확대하는 어떤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는 국기하고 실업자 일반에서 14개 직종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합니다. 국기가 11개 직종을 좀 확대했고요. 실업자를 한 3개 직종을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모집되는 걸 보면 국기는 이렇게 모집은 조금 어렵지만 실제 취업률이나 성과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실업자 일반의 직종은 모집은 좀 잘 되는데 성과가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기관들도 좀 운영해서 좀 주의 깊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실업자 직종에서 넓히는 영역은 화해라든지 관광 서비스 이런 쪽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부침 자료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 정보를 좀 제공을 강화했다라는 것은 통합 심사의 좋은 면을 좀 일반고 특화 사업에서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종별로 부적합이 되는 사유를 저희가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부침 파일에 따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시면 10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직종별로 좀 부적합이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거나 좀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부적합 사례들을 많이 담았다라고 이제 한 거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그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담은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실 때 그런 어떤 오류로 인해서 과정이 부적합되는 일이 생기지 않으시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완한 점은 훈련 기관들께서 좀 한번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정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침 5에 175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 신청을 해보신 다음에 수정 보완 기간을 저희가 이틀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놓친 게 있으신지 잘못 입력하신 게 있으신지를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관들께서 접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간에 혜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 기간에 신청한 가정에 한해서만 수정 기간이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신청을 누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잘 주의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셔서 심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설명의 자료를 만들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 몇 페이지에 이제 이게 돼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후부터 설명이 되는 것들은 좀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같이 연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오전 10시에 오늘 설명의 자료는 다 공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설명의 자료도 다운받아서 페이지를 서치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참석 못하신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에 편집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이렇게 리뷰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도 해드리고 오늘 발표 자료도 같이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신청해서 주의를 잘 기울이셔서 좋은 과정들이 이제 신청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특화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 기간에서 가장 베스트로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을 먼저 진입하셔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고요. 이후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체 질의하고 현장 질의를 또 받을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따가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